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형산강 폭 확장 계획과 관련해 가장 좁은 구간, 즉 이 형산과 제산 사이 구간이 오는 2020년까지 확장되고 하천 둑도 일부 보강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산강 정비 사업이 마무리돼 경주시 안강읍 주민은 물론 포항 시민들도 형산강 범람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 글래디스로 형산강 둑이 무너지면서 경주시 안강읍 주택 3천여 가구가 침수되고 논밭은 형체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00년부터 형산강 하천 정비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까지 3천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형산강폭이 가장 좁은 포항과 경주의 경계 구간은 강폭을 크게 넓히자는 경주시와 그러면 하류가 위험해진다는 포항시의 입장 차이 등으로 공사가 미뤄졌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800억 원을 투입해 마지막 핵심 구간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전체적으로 포항 구간은 200년 빈도에도 홍수가 오더라도 큰 피해가 줄 정도로 보강이 완료되게 됩니다. 강폭이 가장 좁은 경주 지역 800m 구간의 산을 절개해 폭을 120m에서 170m로 넓히고 맞은편 구간은 제방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협착부가 계획보다 조금 미흡하지만도 45m 정도 철거되면은 안강읍민들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콘크리트로 된 고정식 형산강 취수보를 철판으로 된 가동식으로 바꾸어 홍수가 나면 기울어지도록 하고 25만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준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20년 마무리됩니다. 지난 1991년 태풍 글래디스 이후 수립된 형산강 수방 대책이 19년 만에 완성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정부가 한계에 이른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놓고 안전성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전에 위치한 4개 자치단체 기초의원 8명이 한수원의 지원으로 해외 관련 시설 견학에 나서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월성원전의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이렇게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국내 5개 원전에 13,000여 톤. 그런데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원전마다 임시로 건식 저장고를 새롭게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인 건식 저장고에 이렇게 많은 양의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적법한 시설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와 울진, 울주 등 원전 소재 4개 기초의회 의장과 의원 등 8명이 이달부터 해외 원전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한수원이 7천만 원의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자 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원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돈으로 해외 견학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배경에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더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 후 핵 처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한수원 직원과 동행해서 특히 한수원 측 비용으로 해외 견학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소재 5개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요청으로 해외 견학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고 의원들은 해외 선진지의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5개 원전 모두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 저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해외 견학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덕 핵발전소 반대 포항시민연대는 오는 11일과 12일로 예정된 영덕구민 원전 찬반 투표에 포항시민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포항은 영덕의 뿌리와 영덕의 생존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라며 주민의 손으로 추진되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함께 맞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주민투표를 위해 영덕군의회 의장이 단식을 하고 군의원 전원이 찬성하는데도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찬반은 주민투표 사항이 아닌 불법이라며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한수원은 조잡한 물품 공세를 하며 주민들에게 투표 불참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오지라는 울진의 가장 외딴 마을에도 마을버스가 생겼습니다. 울진군이 소형 버스를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를 도입한 겁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저마다 상규된 표정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울진 읍내까지 1시간 떨어지고 봉화군과 경계인, 울진의 최오지 금강송면 전곡리와 남회룡 등 6개 마을에도 마을버스가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버스는 울진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금강송면 소재지까지만 다니는데도 운전을 못하는 어르신들은 꿈이 이루어진 듯 기쁩니다. 서울서 비행기 타는 것보다가 이 버스가 더 아주 유리합니다. 그렇게 아주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우리 오지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포항 서울 거리도 아닌 울진 읍내까지 장을 보거나 볼 일이 있어도 차 시간이 맞지 않아 하루는 좋게 걸리던 것이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반나절로 줄었습니다. 서면 오는 차 아무거나 타고 오면 서면서 요 차 받아 타면 되거든요. 그래 좋죠. 좋죠.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1,000원. 울진군은 버스와 함께 연간 운영비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보험료와 인건비 등은 마을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귀농 20년 차인 이장이 대형 면허를 따 농사일 틈틈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시간과 날짜를 조정해서 운행하게 되겠으며 정부에서 말하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늘 3평, 땅 3평이라는 오지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발이 되어주는 버스 한 대로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이동 배수지가 준공돼 대이동과 양학동 주민들이 정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초등학교 뒤편에 설치된 이동 배수지는 11,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110억 원이 투입돼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대형 물 저장 창고가 만들어짐으로써 정전에도 14,000여 가구, 4만여 명이 12시간 동안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포항시내 배수지는 1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언제부턴가 밤하늘에서 별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이 대기 오염과 네온사인 같은 인공 조명 불빛이 별 관측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양 수아리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골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자 숨어있던 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별들의 강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W자 모양의 카시오페아와 페르세우스 자리도 쏟아질 듯 한눈에 펼쳐집니다. 위성상으로도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북한 다음으로 빛 공해가 적은 가장 어두운 지역에 속합니다. 국제밤하늘협회는 이곳 390만 제곱미터를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밤하늘 밝기와 투명도가 탁월해 상위 2번째인 실버 등급입니다. 일반 주택가 밤하늘 대비 20배, 네온사인이 즐비한 대도시와 비교해서는 40배 이상 별이 선명합니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은하수 등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양이 국내 최대 반딧불이 서식지이고 인근에 왕피천 생태 경관 보건지구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지속적인 밤하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은 5개국 28개소, 미국 유타주 내추럴 브릿지 공원을 비롯해 지정 이후 생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밤하늘을 소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역에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그런 체험 관광으로.
영양국제 밤하늘공원은 앞으로 보호 기준에 맞춘 조명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2달에 한 번씩 재인증 심사를 통해 깨끗한 밤하늘을 보전하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이 예산 확보가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영일만 대교 예산으로 5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요구한 873억 원의 절반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영일만 대교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30억 원을 반영시켜주고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2017년 완공을 위해 전액 반영을 요구했으나 국토부 장관은 예결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는 36.3일, 개인사업자는 22.7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4.3일, 개인은 11.1일 늘었습니다. 또 비정기조사 건수도 925건으로 정기조사 292건보다 3배가 넘었고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홍 의원은 다른 지방 국세청이 지역기업을 조사하는 교차조사도 늘었다며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치중하지 말고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나 법인세 정상화 등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민 의견 접수가 오늘 마감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그동안의 반대 서명 운동 결과를 중앙당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받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은 대구 7,270여 장과 경북 2,470여 장, 반대 의견 개진서는 각각 1,950여 장과 218장으로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대구시당도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서 홍보전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국정화 찬성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급하지 않고 분별 없는 112 신고 전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북 도내에서 신고된 112 접수 건수는 75만여 건으로 살인과 강도, 납치 등 긴급 신고 전화는 11만 건, 15%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112의 날을 맞아 범죄 신고만 112를 이용하고 나머지 실종 신고나 범칙금 조회 등 기타 민원 상담은 182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방향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개그맨 김영철 씨 등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일대 교통이 3시간여 동안 지체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 뒤따르던 승합차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은 때 아닌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이번 주는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이제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초겨울 못지않게 많이 추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 5도 정도 오르면서 17도를 보였고요. 내일은 이 오늘보다도 1도 정도 오르면서 18도로 온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는 4도, 포항은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날은 점점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과 영덕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 포항 18도, 경주 19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 낮 기온 16도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맑고 잔잔한 바다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주시 양남면 하서항 앞바다에서 44살 허모 씨 등 2명이 카약 레저 활동 중 기상 악화와 돌풍으로 인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히 보내 읍천항 동방 2.5마일 부근에서 이들을 구조했으며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CGV 포항점에 포항 스틸러스 브랜드관을 열었습니다. CGV 포항점과 MOU 협약을 맺은 스틸러스는 상영 7관에 전용 브랜드관을 조성해 스틸러스 관련 영상과 경기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틸러스의 시즌권 또는 한 달 이내 홈경기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영화 관람 시 동반 1인까지 2,000원이 할인되며 CGV 포항점의 영화 입장권 소지자도 스틸러스 홈경기 입장 시 2,000원이 할인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